자, 시작하겠습니다. 21번. 한국 도시가스는 X1년 1월 1일 날 도시가스의 배관 설비를 300에 취득. 자, 대금 중 200은 공사 부담금으로 실수요자로부터 보조받았다. 자, 이거 무조건 그 공사 부담금이나 국고 보조금 나오면은 무조건 걔는 빼고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300이 취득했는데 200만 원을 실수요자로부터 보조받았으니까 우리 회사 돈은 100만 원만 나간 거죠. 자, 그러면은 10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 자, 잔존 가치는 20. 그러면은 80이 10년. 그러면 1년에 8만 원씩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액법이니까. 자, X1년도 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 간단하게 8만 원. 자, 아주 쉽게 나오죠. 자, 항상 국고부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을 받았을 때는 그거 빼고 계산. 자, 22번. 자,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사채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맞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항상 기억할 게 우리 할인 발행을 해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자 증가되고, 그 다음에 상가액도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하면 장부가액은 적어지고 이자 비용도 적어지죠. 그 대신에 환입액은 올라가게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쉽게 할 수 있죠. 자, 1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증 발행 차금 환입. 자, 환입은 증가. 2번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증가.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인 경우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감소. 그 다음에 할인 발행됐어요. 이자 비용은 증가. 자, 1, 2, 3, 4 다 틀렸죠. 5번 사채를 발행한 시점에서 사채 발행비가 지출됐다. 자, 사채의 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해야죠.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것만 좀 사채에 대해서는 자, 정확하게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장유유서에서 찬찬히 그려주시면 해결이 된다. 자, 23번 결산 정리사항으로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 자, 1번 선급 임차료를 만든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자, 선급 임차료. 자, 대변에는 임차료. 2번 선수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선수이자. 자, 차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자, 세 번째 미지급 이자래요. 자, 아직 안 줬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이자. 자, 차변에는 이자 비용. 자, 손실 충당금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손상 차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렇게 가면 자, 보세요.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익은 늘어나죠. 자, 이자 수익이 감소됐어요. 수익이 줄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떨어지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죠. 손상차손, 감가상각 둘 다 비용이니까 자, 순이익은 줄어들죠. 그래서 자, 순이익이 감소시키지 않는 거 2, 3, 4, 5는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고 1번은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과속 예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A와 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자, 먼저 유동 비율과 매출 총 이익률. 자, 먼저 유동 비율은 뭐예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인데 자,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다. 그러면은 200%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 자산이 오류로 인하여 적게 됐대요. 그러면 오류가 없으면은 200%인데 오류가 있을 때는 오류가 없으면은 200%인데 오류가 있으면은 자산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뭐 180, 20원이 적게 됐다. 그러면은 얘가 180%가 될 테니까 얘는 200%에서 180%로 감소되죠. 자, 요게 A고 얘가 B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꺾여지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매출 총 이익률 자산이 크면은 이익도 크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요것도 역시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커지면 자, 자산이 커졌으니까 이익도 커진다.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번. 주식회사 대한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자, 부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은 900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모형의 변경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 규모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이 된다. 자, 수요 감소로 인한 매각가액은 300만 원이고 사용 가치는 350으로 감소. 자, 그러면 손상 차손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건 쉬운 거죠. 자, 지금 얼마였어요? 원래 자, 기기장치가 900만 원인데 자, 수요가 급감해서 자, 매각 가치는 300. 자, 매각 가치는 300이고 그다음에 사용 가치는 350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수 가능가액을 자, 여기서 말하는 회수 가능가액이란 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다 그랬죠? 왜요? 매각금 지금 사용 가치가 더 크면은 쓰면 되는 거고 매각 가치가 더 크다. 그럼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요걸로 갑니다. 그러면 900이 350이 됐으니까 550의 손상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손상 차손금액 얘는 그대로 550만 원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 대한이 기기장치에 대한 손상 차손으로 계상해야 하는 금액은 간단하게 550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랬다가 얘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죠. 자, 회복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 회복은 둘 중 뭐가 돼요? 큰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은 금액이 되죠. 자, 이게 회복이 됐을 때는 자, 얼마가 됐느냐? 얘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됐느냐? 400이다. 400이 됐다면 자, 350이 4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50만 원을 이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손상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금액이 예를 들어서 450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적은 놈으로 요때는 적은 놈이고 요때만 큰 놈이죠. 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저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둘 중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요 손상이 됐을 때 이때는 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다. 그거 하나만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12월 말일이 결산일인 주식회사 대한이 X1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의 기계를 구입했고 자, 동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8년, 추정 잔존가액은 20. 자, X3년 1월 1일 날 동기계장치에 대하여 5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는 2년 연장, 잔존가액은 30만 원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X3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자, 요거는 추정의 변경이죠. 자, 추정의 변경은 과거에 하던 거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X1년 1월 1일 날 100만 원에 구입했고 내용연수는 8년. 그러면 여기가 자, X1년에 1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는 8년이니까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20. 그러면은 80이죠. 자,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X3년 1월 1일이에요. 그럼 여기는 X1년이고, 자, X2년 2월. 그러면은 20만 원이 상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부가액은, 자, 새로운 장부가액은 80. 그랬는데, 자, 동기계장치에 대하여 50만 원이 추가 지출돼서 내용연수가 연장됩니다. 그러면 역시 내용연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죠. 자, 그럼 여기에 5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면은 새로운 취득원가는 13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자, 아까는 20인데 이번에는 30. 자, 그럼 이제 몇 년 남았느냐? 자, 원래가 8년이었죠. 원래 내용연수가 8년이었는데 2년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추가 지출을 해서 내용연수가 도로 2년이 늘어나면은 자, 다시 8년이 되는 거죠. 원래는 6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지출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되니까 새로운 내용연수는 8년. 자, 그러면 이게 130에서 8년이면은 100만 원이고, 그러면은 12만 5천 원이 X3년도 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12만 5천 원으로 바뀌게 될 거다. 자, 언제나 내용연수의 변경, 잔존가액의 변경, 요거는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미래적 처리, 자, 전진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27번. 민국 상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여러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 X2년 6월에 의뢰사 전부를 42만 원에 매각. 자, X2년도 민국 상사가 인식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 요거를 물어봤네요. 자, 먼저 갑회사는 자, X1년에 22만 원에 취득을 했고, 자, X1년 말에 19만 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X2년도 말에는 얘가 20만 5천 원. 자, 을 회사의 주식은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자, X1년 말에 40만 5천 원이 됐다가 X2년도에 42만 원에 매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병회사. 자, 병회사는 60만 원. 그랬다가 X1년 말에 59만 원이 됐다가, 자, 얘는 54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에 반영해서 매기 없어지죠. 그럼 얘가 19만 원이 되는 순간에 3만 원의 손실,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얘는 5천 원의 이익,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얘는 만 원의 손실 해서 얘로 이제 이미 바뀌어버렸죠. 바뀌었는데, 자, 얘가 이제 X2년 말에 19만 원이 20만 5천 원 됐으니까 15,000원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40만 5천 원인데 얘는 얼마가 됐어요? 4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역시 15,000원의 처분이익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얘는 59만 원이 5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5만 원의 손실을 본 거죠. 자, 고로 우리는 X2년도에 3만 원은 올라가고 5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만 원만 손해를 본 거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X2년도 민국 상사가 인식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관련 손익은 2만 원만 손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8번 상품 계정을 혼합 계정과 총기법을 사용할 경우 상품 계정 차변 잔액이 만 원이고 기말 재고가 15,000원이라면 상품 매출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상품 계정 그려서 자, 우리가 혼합 상품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막 기록이 되겠죠. 뭐 50만 원. 그다음에 대변도 다 기록이 됐는데 얼마냐? 49만 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차변이 상품 계정 차변이 대변보다 만 원이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말 재고액이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기말은 대변에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면 차변은 50만 원이고 대변은 50만 5천 원이죠. 그러면은 5천 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5천 원을 상품 매출이익으로 5천 원 이래서 박치기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 5천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익이 5천 원 이렇게 나오면은 끝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상품의 매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3분법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10만 원에 매입했어요. 자, 현금으로 10만 원. 그럼 여기 상품 계정 차변에 자, 여기가 현금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원가 8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아보세요. 그러면은 원가 8만 원의 상품을 15만 원에 팔면 자, 상품 계정은 혼합 상품일 때는 파는 대로 쓰는 거예요. 15만 원. 그러면 현금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원가 8만 원짜리를 자, 얘를 15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 회사는 이익이 얼마 나와요? 7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상품이 대변에 자, 현금이 15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품 계정은 이번에는 대변이 5만 원 크네요. 자, 이제 결산이야. 그러면 기말만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자, 기말은 얼마 남았을까요? 자, 우리 아까 10만 원에 사다가 8만 원짜리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2만 원이 남죠? 그럼 대변은 17만 원이고 차변은 7만 원이니까 그 차이 나는 7만 원이 요게 상품 매출 이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상품 계정 차변 잔액이 만 원이래요. 만 원. 그리고 기말이 15,000원이래요. 그럼 기말은 무조건 대변에 쓰세요. 그러면 차변은 만 원, 대변은 5,000원, 15,000원. 그러면 대변이 5,000원 크니까 5,000원이 이익이구나.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29번. 12월 31일 현재 총 매출 채권은 327만 원인데 이에 대한 순실현 가능액은 289만 원이다. 자, 요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매출 채권이 얼마냐? 327만 원. 그런데 실현 가능액은 289. 그러면 여기 이제 손실 충당금이 얼마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회수 가능가액이 289다. 그러면 327에서 289를 빼면은 자, 손실 충당금은
38만 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 말 현재 손실 충당금이 68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손실 충당금이 자, 기초가 68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기에 손상된 금액이 얼마래요? 13만 원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는 38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기말이 38만 원이 되려면 자, 모자라면 여기가 손상 차손이 될 거고 자, 지금처럼 여기 봐요. 68에서 13이면은 지금 현재 손실 충당금이 55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38만 원만 세우겠다. 그러면 17만 원이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번에는 많은 만큼을 환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7만 원이 환입. 이렇게 되면은 요거 박치기 하면 차변의 손실 충당금 17만 원. 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환입이 자, 이렇게 17만 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차변의 손실 충당금 17,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환입이 17이죠.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기초에 68만 원 있었는데 13만 원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55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기말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38이다. 그러면 오히려 17만 원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환입이 나오게 된다. 모자르면 손상차손. 자, 30번. 우리 회사는 과거 3년간 다음과 같은 기말 재고 자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X1년도에는 기말이 100만 원이 적게 되어 있고 X2년도에는 60만 원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3년도에는 90만 원이 자, 크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죠. 자, 그랬는데 X3년도 장부가 마감돼서 이익잉여금이 500만 원이래요. 이게 여기에 잉여금이 자,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마감을 했더니 지금 이익잉여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하게 되면 정확한 잉여금은 얼마냐. 자, 보세요. 자, X1년에 100만 원 적은 것은 다음 년도 100만 원이 커지죠.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자동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60만 원 대에는 60만 원 소 이렇게 와가지고 X3년도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물어봤다. 그러면 장부의 마감 전이니까 30만 원 대. 근데 잉여금을 물어봤어요. 잉여금은 X3년도에 결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동 조정이 끝났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거 90만 원만 크게 돼 있네. 자, 그러면은 정확한 잉여금은 410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3년도 정확한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끝. 자, 정확하게 원리 이해하시면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느냐 이익잉여금을 물어보느냐의 차이. 당기순이익을 물어본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 잉여금을 물어봤다. 결산 끝났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31번.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초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이 5만 원인 기계를 구입. 동기기 구입에 대한 설치 비용과 시운전비를 추가로 지급. 자, X3년도 자, 동기기에 대하여 8만 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교체하고 기계를 회계 처리했대요. 그리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정액법에 의한다면 X3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자, 먼저 그림 그려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X1년, 자, X2년, X3년. 자, 먼저 X1년 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용연수는 10년. 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5만 원이에요. 그
그러면 얘가 50에 잔존가액은 5만 원. 그랬는데 동기계를 구입할 때 설치비가 10만 원이 들어갔고 시운전비가 4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설치비와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 그럼 14만 원을 더하면 얘는 64만 원이 되겠네요. 자, 64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은 1년에 5만 9천 원씩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그랬다가 X 3년 초 그러면 여기서 5만 9천 원, 여기서 5만 9천 원을 상각을 했죠. 자, 그랬다가 X 3년도 초에 자, 8만 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교체했어요. 자, 그러면은 8만 원만큼 자, 원가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가 64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자, 5만 9천 원 감가상각이 됐고, 자, 그 다음 연도도 5만 9천 원, 자,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52만 2천 원이 잔존가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8만 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교체했으니까 8만 원이 늘어나면 새로운 취득원가는 60만 2천 원이 되겠죠. 자, 잔존가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5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2년 지났으니까 8년이 남은 거다. 그러면 60만 2천 원에서 자 5만 원을 빼면 55만 2천 원을 8년. 그러면 6만 9천 원이 X3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누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죠. 자, 6만 9천 원 더하기 자 11만 8천 원. 자, 더해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18만 7천 원이 되는 것이다. 자, 정확하게 원리 이해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끝났죠. 자, 32번 다음 중 자,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 손익거래는 뭐예요? 자,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영향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죠. 그리고 혼합거래는 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자, 그러면 1번 미수 수익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자, 대변에는 미수 수익, 자산, 그러면 교환거래죠. 2번 매출 채권을 어음으로 회수, 그러면 차변에는 받으러옴, 자, 대변에는 매출 채권,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교환거래. 자,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을 받는 거는 교환거래고 이자를 받는 거는 손익거래니까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한대요. 그럼 차변에는 손상차손, 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자, 이건 비용만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하는 거다. 자,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자를 줍니다. 자, 얘를 현금으로. 그러면 차입금을 갚는 거는 교환거래, 이자를 주는 거는 손익거래. 자,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요거는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손익거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3번. 자, 다음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이다. 1번 동일한 금융자산을 수회에 걸쳐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 재고자산에서 사용하는 원가의 흐름 가정에 의하여 종목별로 산정하되 매익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언제나 유가증권의 평가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똑같다. 자, 2번. 매매일에 인식할 수도 있고 결제일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일관성 있게 매도로 했으면 자, 매도, 그다음에 이 계약한 날로 했으면은 계약일로 일편단심 가라. 자, 3번.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당기 비용이죠. 자, 우리가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기타 포괄손익이나 삼각구 원가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기 손익의 경우에는 자 플러스 당기 비용으로 간다. 수수료 비용으로. 자, 4번. 지분상품 보유에 대한 주식을 배당받거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지분상품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지분상품 보유에 대한 주식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자, 주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뭐야? 주식을 배당받았으니까, 자, 요거는 주식을 배당받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배당금 수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무상증자로 취득했대요. 그때는 당기순이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주식 수만 증가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으로 가지 않는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주였는데 회사에서 50주를 거저받았어요. 그러면은 50주를 거저받으면은 그거에 대한 단가 조정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식을 배당받거나 현금을 배당받으면 당기 수익이에요. 현금을 배당받으면 당기 순이익으로 가지만, 배당금 수익으로 가지만, 주식을 배당받거나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을 때는 자, 주식 수만 늘어난 거니까 단가만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자, 공정가치의 변동, 요거는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해야죠. 가격이 올라가면 당기 수익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자, 4번만 틀렸습니다. 자, 34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자,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2번.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죠. 따라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만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적 정보를 회사 내부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경영진은 우리 주된 이용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4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아니죠.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거를 이용해서 이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수는 있는 거죠. 자, 보고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일반 목적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나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제공이 된다. 그래서 4번이 X.
자,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용에 근거하죠. 따라서 개념체계는 그 추정이나 판단, 모용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4번만 아주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35번. 자, 주식회사 대안. 이거는 뭐예요? 손상차손이네요. 자, 손상차손 문제가 나오면 자, 바로 짝대기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얼마의 취득? 자, 10,000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액은 0. 그러면 1년에 1,000원씩이네요. 자, 정액법이고 자, X 3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 1년, 자, X 2년, X 3년. 그러면 1,000원, 1,000원, 1,000원이니까 지금의 장부가액은 7,000원이죠. 그랬다가 자, X 3년 12월 말일 날 자, 3,500원으로 회수가능가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손상차손 3,500원을 인식하고 자, 이제부터는 자, X 4년도부터는 자, 요 회수가능가액 3,500원을 이제는 7년이니까 500원씩 상각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X4년도에는 500원이 상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X4년 12월 말일 날 얘가 6,400원으로 얘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자, 6,400원 하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1년에 1,000원씩이 상각이 돼 있잖아요. 1,000원, 1,000원, 1,000원. 그랬다가 여기서 손상. 그런데 올라갔대요. 그러면 손상이 안 된 거잖아요. 자, 손상이 안 됐더라면 손상 전 장부가액은 7,000원인데 손상이 안 됐으면 여기서 1,000원을 상각했을 거고 그러면 손상 전 장부 금액은 6,000원이 되겠죠? 자, 10,000원에서 하나, 둘, 셋, 넷, 6,000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6,000원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3,500원에서 500원 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3,000원이 있는데 여기 6,000원으로 회복이 되니까 환입할 금액은 3,000원만 환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4년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액은 3,000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자, 요 회수가능가액은 자, 뭐예요? 사용가치와 매각가치 중에서 큰 놈. 요것만 큰 놈이고 자, 여기는 적은 놈. 자,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36번. 한국 기업은 X2년 초 원가 5,000원의 상품을 장기 연불 조건으로 판매. 자, 회수기간은 3년, 연부금은 3,000원. 자, 이거 매출이익 얼마냐? 아까 한 거하고 똑같죠? 현재가치평가.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또 그립니다. 자, 원가가 5,000원짜리를 자, 얼마에 팔았느냐? 매년 말 3,000원씩 받기로 하고 팔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3,000원, 여기서 3,000원, 여기서 3,000원. 그러면 1년 후 3,000원, 2년 후 3,000원, 3년 후 3,000원의 현재가치. 그러면 연금형가표. 자, 연금형가는 2.7이네요. 자, 그러면 3,000원을 2.72 곱하면 8,160원이죠. 자, 8,160원에 5,00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3,160원이 자, 매출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현재가치 평가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7번. 12월 말 결산법인 주식회사 한국이 보고한 X1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0.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표죠. 자, 간단하게 그립니다. 자, 여기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
요게 IS상의 당기 순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배.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냐? 자, 먼저 재고 자산이 감소됐어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자, 토지를 처분한 것은, 자, 요거는 투자 활동이지만, 자, 4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10만 원의 손실이 생긴 거. 자, 장부 금액 40을 30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손실. 그럼 여기로 와야죠. 10만 원. 자, 감가상각 비용이니까 오른쪽. 자,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왼쪽. 그러면 끝이죠. 자, 그럼 여기가 220이니까 자, 요게 35만 원. 그러면 220에서 35만 원. 그러면 여기는 185만 원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8번. 주식회사 대한은 공장 신축용 토지를 9,4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240원을 납부. 자, 또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채를 매입하였고 동공채의 공정가치는 600원으로 평가된다. 자, 동공채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대요. 자,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이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9,4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4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구입할 때 따라가는 자, 이 취득세, 등록세는 환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 그러면 9,640원이 토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현금은 9,640원이 나가죠. 그런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토지를 구입할 때, 자, 채권을 사래요. 그러면 채권이 얼마짜리냐? 600원, 공정가치가 600원 하는 공채를 자, 800원에 샀잖아요. 이거를 내가 토지를 안 샀어. 그러면 내가 6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채권을 자, 토지 때문에 액면 800을 다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200원은 토지 원가로 가야죠. 그래서 이 토지가 9,84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액 6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9,840원 하고, 그 다음에 600원 하고, 그럼 이제 현금은 더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가 9,840원으로 나온 거. 자, 그러면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서는 자, 이제 2번도 맞은 거죠. 9,840원인데 2번에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800원이다 했잖아요. 아니죠. 600원이죠. 공정가액 600원짜리를 800원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차이 나는 200원이 이 토지로 갔기 때문에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39번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X1년에 사채를 발행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먼저 사채의 발행 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액면은 100만 원. 자, 액면 이자는 10%니까 10만 원. 요거의 현가표 시장이자 12%. 자, 0.7118 2.4018.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이자율에 의한 현가표예요. 시장이자율에 의한 현가표. 자, 요거는 액면. 그럼 얘는 71만 1,8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24만 180원. 그러면 발행가액은 95만 1980원에 사채를 발행했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장유유서. 자, 장부가액은 951980. 자, 시장이자율은 12%, 액면이자는 10%. 자, 951980에 12% 하면은
자, 114238. 자, 여기는 10만 원이겠죠? 그러면 14,238원. 자, 14,238원 넘어오면은 966218 이렇게 되겠죠?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X 2년 12월 말일이니까 한 년 더 해야 되겠죠. 이건 X 1년 말이죠. 그래서 한 년 더. 그러면 966218 곱하기 12%. 다시 966218 곱하기 12% 하면은 125946. 그럼 얘는 10만 원. 15,946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 15,946원. 그러면 더하면 982164. 요게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사채의 장부 금액이죠. 자, 장부 금액은 얼마냐? 요거.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요거. 그 다음에 상각액은 요거 세 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자, 982164, 125946, 15946,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0번. 주식회사 한국은 취득원가 100만 원의 토지를 X 1년 말에는 70만 원에 재평가했고 X 2년도에 토지 가격이 90만 원으로 상승됐대요. 자, 그럼 이거는 천천히 자, 바로 분개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토지를 삽니다. 얼마? 100만 원. 평금 100만 원. 자, X 1년 1월 1일. 근데 12월 말일 날 70만 원 됐네요. 그러면 대변의 토지는 30. 그러면서 얘는 뭐가 돼요? 재평가, 손실, 30. 그리고 얘는 재평가 이익이면 기타 포괄이지만 자, 손실이 나올 때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야죠. 자, 그랬다가 X 2년도에 얘가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자, 9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0인데 90이 됐으니까 토지는 20이 늘어나죠. 그리고 자, 요 20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작년에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자, 작년에 비용으로 한 만큼은 당기 순이익으로 자, 플러스 해줘야죠. 20. 그래서 10만 원이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 자, 뭐예요? 3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고요.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자산이 증가됐죠. 자, 재평가 이익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기타 포괄 이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 동형 모의고사 자, 40문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틀린 거 위주로 반복해서 자꾸 연습해 주시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